선생님을 많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악당이라고 뭐라고. 지금 녹화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녹음된 길이 그거예요. 알아요. 자, 내일 좀 보자. 자, 아이고. 오케이. 어디 보자. 잠깐만. 오케이. 가봐. 아 진짜 뭐야 나 이거 진짜 몰랐어요. 아, 윤시현 안 했지. 에휴 왜 지각했냐? 네? 왜 지각했냐고? 아니 아침에 빵을 먹었는데 아침에 뭐 했다고? 빵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속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 늦었어요. 혹시 그 늦으면 나한테도 빵 먹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나한테 죽빵 먹을 수도 있어. 어? 어? 시원하다. 왜 그 생각은 못 하고? 어? 나한테 죽빵 먹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맞아. 어? 아 진짜. 아, 안시영이. 하여튼 쟤나 언니랑 똑같아 진짜. 아주 그냥 똑같은 것들이야. 자, 데일리 좀 보자. 저희 이거 끝나면 무슨 책 하나요? 아, 그거는 안 그래도 제가 좀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이제 사실 제 마음속으로 생각해놓은 교재는 있는데요. 그 교재가 무엇인가요? 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민 중인데 사실 이제 지금 교재가 너무 이제 난이도가 낮죠. 이제 여러분의 이제 수준과 이제 맞지 않는 교재니까. 네. 왜 말들이지? 자, 아무튼간 그래서 사실 요 교재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업버크 시리즈로 좀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업버크 시리즈가 이제 고등부 교재거든요. 아니 고등부 교재라고 쫄 거 없어. 별거 없어요. 똑같아. 업법의 골자는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이제 고등부 교재를 좀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일반적인 이런 류의 이제 교재는 이제 물론 이제 개별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사실 우리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교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런 류의 교재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제 이런 류의 교재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법 개념 나와 있고 아래 조그만한 문제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practice test 막 이런 거 나와 있고 뒤에 뭐 이제 무슨 뭐 단원 평가해고 이게 나와 있는 거. 딱 이런 구성이잖아.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뭐 grammar inside가 됐든 grammar wise가 됐든 아니면은 이런 대치형 문법이 됐든 다 이제 그런 구성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 구성이 이제 사실 딱 이제 중학교용이에요 중학교용.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레벨을 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고등부 거 중에서 좀 이제 다소 쉬운 난이도 고등부 거 치고는 좀 쉬운 난이도의 이제 업버크 교재가 있는데요. 그 교재를 할까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보다 한 학년 이제 선배들이죠. 고1 티아원 이제 그 반 학생들이 있는데 그 고1 티아원 반 학생들은 오히려 너무 빨리 했어요. 그 교재 자체를요. 그 친구들은 여러분보다 더 빨리 이제 업법급 교재를 시작을 해버려갖고 그 친구들은 예비 고1 때 이미 고등부 업법 교재가 다 끝났어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서 제가 그 친구들을 과소평가 여러분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냉정히 평가해서요. 평균치로 보면요. 여러분이 더 잘해요. 내가 봤을 때 걔네보다.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등부 교재로 가고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됐죠? 아마 오늘 진도 나가면 끝날 것 같은데 교재? 그죠? 자, 그럼 일단 우리 데일리 피드백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니. 자. 스티커 붙여주시라니까요. 위 아래.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여기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자. 네, 한번 써볼게요. 법상 올바른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으쌰.
좀만 내릴게요. 자, 봅시다. 이 상태로. 자, 어법상 올바른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도치구문을 배우신 모양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이제 함께 수업을 했던 지훈쌤께 이제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제 도치구문을 이제 어디까지 학습을 했는가.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부사도치와 부정어도치 이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도치들도 있거든요. 근데 혹시 그 도치까지 추가로 배우신 건가요, 여러분은? 그 외적인 거? 뭐야, 니네 수업 안 들었어. 그치들아, 지난 시간에. 부사도치, 부정어도치 말고 딴 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형식도치, 이형식도치, 삼형식도치, 오형식도치 안 배웠어요? 그러면 so do I, neither do I, nor do I 이런 거. so 동주, neither 동주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 그래? 여기 시험에 있는데? so did I? 근데 이 내용을 안 배웠어요? 아니 나는 모르니까. 나는 지난 시간에 내가 수업을 한 게 아니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이 내용 안 배웠어요? 책에는 없어요. 참고로 책에 없는 내용, 없는 도치예요. 언니? 나 기억이 안 나. 윤시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기억 그런 거요? 잠깐만요. 승리 필기한 거좀 보자. 그게 그 PPT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PPT에 맞아. PPT로 수업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따로 필기는 안 하셨고요. 선생님 필기하지 말고 문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들었으면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주 전인데요. 근데요? 수업보다 설날 동안 열심히 놀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처음에 도치, 이제 다 부사 도치에 관련된 건데요. 보통 부사 도치에서의 핵심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서 four pictures와 그 다음에 a red house 얘네들이 이제 각각 이제 주어죠, 주어. 그렇죠? 그래서 얘네에 맞는 동사가 나온 거고 이제 부사구가 이렇게 앞에 나온 구조가 되겠습니다.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catch가 주어니까 스위치가 틀렸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았죠. 지금 이 부분에서 sorry, house가 아니라 sure trees 주어 동사 도치가 안 일어났고요. E 같은 경우도 역시나 더 bank가 주어이니까 R가 아니라 is가 되어야 되죠. 이렇게 스위치와 보통 연관지어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오른쪽 문제를 먼저 볼게요. 오른쪽 5번. 어법상은 사용걸 모두 골라라. 자, 역시나 이제 noun이라는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주어가 도치가 되어 있다. 자, not이라는 이제 부정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정어 도치의 경우는 의문문 만들듯이 도치를 시키거든. 의문문 만들듯이. 그래서 did John say라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3번 같은 경우 in my backpack was my textbooks. 그래서 textbooks가 주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위치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never did I saw. 이건 너무 쉽죠? did 뒤에 동사원형 써야 되니까 saw가 아니라 see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Not until this morning did he hear the news. 자, not until this morning까지가 부정어 구입니다. 그래서 he 주어 나왔고 did hear 얘는 각각 도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5번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과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도치구문이 올바르게 된 거를 모두 골라라. 도치구문을 만들 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부사나 부사구예요. 여기서의 부사는 주로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녀석들입니다. 장소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고 나면은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요. 자,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여기서 부정어는요, 준부정어랑 포함되는 녀석도 포함됩니다. 준부정어. 자, 여기서 우리가 준부정어란 건 뭐냐면 부정어랑 비스무리한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어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히 not이겠죠, not. 그렇죠? 근데 준부정어는 뭐냐면 그냥 아니다가 아니라 거의 아닌 시리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아닌 시리즈. 그래서요? 자, 거의 아닌 시리즈 하면은 우리 그 빈도부사에서 이제 never 바로 위에 있는 뭐 rarely나 seldom이나 이런 시리즈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애들이 이제 준부정어에 포함되는 겁니다. rarely, seldom, hardly 등등등 있겠고요. 또는 우리가 이 little이라는 것도 준부정어로 취급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only라는 단어도 우리가 준부정어로 취급을 합니다. only. little도 거의 없는 이런 의미가 되죠. 거의 아닌 거죠. only 같은 경우가 왜 준부정어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야 승리만 남아 이렇게 말했어. 승리만 남아. 그 뭐뭐만 only의 의미를 쓴 거죠. 그럼 이 말 자체는 뭡니까? 나머지는 남는 게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only라는 것도 부정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부정어나 중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도 역시나 도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부사도치의 경우에는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실제 용어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부사도치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도치. 근데 부정어나 중부정어는 제가 의문문도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의문문도치.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도치란 건 그냥 단순하게 자리만 바꿔라라는 소리야. 자리만 바꿔라. 되니? 의문문도치는 뭐냐? 의문문 만든다고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의문문 만든다고 생각해라.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I never saw Steve Jobs again 하고 나와 있죠? 올바른 걸 고르는 거야. never라는 부정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never라는 부정어를 문장 앞으로 뺐어. 그럼 이제 도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부정어 도치는 어떻게 하라고요? 의문문 만든다 생각하라고. 의문문.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얘를 만약에 so I 이렇게 써버렸어. 그럼 이거 뭐야? 땡이야, 땡. 이건 단순 도치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의문문을 만든다 생각하고 did I see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됐나요? 이게 이제 부정어 도치가 올바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a god was under a big apple tree. 여기서 under a big apple tree가 바로 뭡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죠. 그러면은 요 녀석이 문주에 와야 도치가 되는데 아니 얘를 문장 앞에 쓰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번도 틀리겠죠. 3번 I didn't make a big mistake in the test.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는 게 여기에서 잠깐만요. 얘는 뭐지? 얘는 도치 구문이 아닌데? 3번은? 잠깐만. 이걸 왜 정답으로 써놓으셨지? 잠깐만요.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인더 테스트를 앞으로 빼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뭘 기준으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답은 맞았어요 이거? 3번 5번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래? 그럼 기준을 뭐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은? 아 뭐야 끄댕치도 않고 보고 있었어 이 자스가 씨요. 도치구문이 올바르게 된 건데 그냥 제가 봤을 땐 그거인 것 같아요. 얘를 도치구문으로 만들어라라기보다는요 그 3번 같은 경우는 인더 테스트라는 부사구를 앞으로 뺐는데 얘는 사실 도치에 영향을 주는 놈은 아니잖아요. 장소나 방향의 부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정어도 아니죠. 그러니까 도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3번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럴 거면은 문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도치구문은 아닌데 엄밀히 그렇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자 4번 같은 경우 A small man stood by the front door. 자 여기서 by the front door라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앞으로 뺐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장소나 방향의 부사는 어떻게 된다? 단순도치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자리만 바꾸면 돼요. 지금 얘는 did a man stand라는 의문문 도치로 썼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그냥 stood와 a small man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자 5번 보겠습니다. The Han River flows through the center of Seoul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through the center of Seoul 이라는 것 자체가 역시나 방향에 관련된 거죠. 얘는요. 장소라기보다는요. 따라서 through the center of Seoul 까지가 방향의 부사가 나왔고요. 이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갈게요. 다음 주어법상 가장 올바른 거를 골라라. 자 지금 rarely, hardly, seldom, never, not until 나왔습니다. 전부 다 부정어예요. 부정어가 문제에 나왔으니까 부정어 도치가 일어나야겠고 부정어 도치는 다시 한번 뭐다? 의문문 도치의 형태로 된다. 1번부터 보자면 여기에서는 틀린 이유가 doesn't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부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은요 단순 도치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은 did she meet이라고 의문문 만들듯이 제대로 도치됐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요. 4번은요 Howard has been 도치가 안 됐죠 아예.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은 not until yesterday까지 맞고요. did she 도치됐습니다. 근데 동사 원형이 안 나왔네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7번과 3번을 좀 같이 볼 건데 7번이 위에 있으니까 7번 거 먼저 볼게. 이거를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뭐 배웠다고 했는데 가볍게 넘어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치의 종류가 부사나 부저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도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so 동사 주어와 neither 동사 주어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필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so 동주, neither 동주요. 자, 일단 해석을 먼저 써드리면요. so 동사 주어는 주어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주어 또한 그러하다. 자, neither 동사 주어는 좀 기니까 아래다 쓸게요. neither 동사 주어는 주어 또한 그러하지 않다예요. 이 so 동사 주어나 neither 동사 주어는 주로 대화문에서 많이 쓰입니다. 대화문. 자,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예문을 봤을 때요. 일단 쓰세요. so 동사 주어, neither 동사 주어. 여기서 neither 대신에 nor 쓰기도 합니다. nor. 근데 nor랑 neither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쓰시고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기 N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I saw the movie Spider-Man yesterday라고 했어요. 내가 어제 영화 스파이더맨을 봤어. 나도 그래. 나도 봤어. 그럼 우리가 회화에서는 일반적으로 me too 이렇게 말을 하죠. me too. 그렇죠? 그 me too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나도 그래. 나 또한 그랬어. 그럼 나 또한 그랬다는 거는 나 또한 어제 스파이더맨 영화를 봤어.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so did I라는 이렇게 형태로 써준 겁니다. 여기서 did는 뭡니까? 앞에 나온 이 so라는 일반 동사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동사가 나오면 do, did, does로 써주면 되겠고요. 비동사 나오면 비동사, 조동사 나오면 조동사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동사 자리에 오는 애들 있죠. 이 동사 자리. 요 각각 동사 자리에 오는 애들은요 대동사를 씁니다. 대동사.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대동사. 동사를 대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neither나 nor를 쓰는 건 어떤 경우냐면요. 앞에 부정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neither나 nor를 씁니다. 부정문.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를 내가 문장을 살짝 바꿔볼게요. 저거를 so 말고 쌤이 didn't라고 하겠습니다. didn't. didn't see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자, 바꿨습니다. didn't see라고. 그러면은 나 어제 영화 스파이더맨 안 봤어. 그럼 나도 그래 할 때 우리가 요 버전 말고 me too라고 안 씁니다. 이때는 me too가 아니라 me either라고 해요. me either. 됐어요? 나도 안 봤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me either. 자, 근데 이 me either라는 거를 이제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때는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neither did I라고 써주는 거예요. neither did I 또는 nor did I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나 어제 스파이더맨 영화 안 봤어. 나도 그래. 나도 안 봤어. 나 또한 그러지 않았어. 나 또한 영화를 보지 않았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neither did I 또는 nor did I. 됐나요? 이런 식으로. 중학생 때는 이게 이렇게 회화 버전으로 나옵니다. 근데 고등부 때는 회화 버전으로 안 나와요. 고등부 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산문체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화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산문체로 바꿔볼게요. 산문체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She didn't see the movie라고만 쓸게요. movie yesterday. 그녀는 어제 영화를 보지 않았고 and neither did I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화문체가 아니죠. 산문체로 바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고등부 버전은 이렇습니다.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고등부에서 시험에 내는 거는 여기다 밑을 쳐놓고 얘가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didn't see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did를 써준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neither와 nor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 대화문체에서는 neither를 쓰든 nor를 쓰든 상관없어요. 대화문체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문체로 나왔을 때 neither와 nor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neither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접속사가 아니에요. neither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nd라는 접속사를 이렇게 앞에다가 써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nor를 쓸 거라면요, 이 and까지 빼버리고 nor did I라고 써주는 거예요. 왜? nor는 접속사니까. 됐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neither는 접속사가 아니지만 nor는 접속사다. 그래서 nor를 쓸 때는 and를 쓸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설명 다 됐죠? 이거에 대한 설명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좀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법상 틀린 걸로 골라라. 2번, 4번이 틀렸다고 하는데 2번, 4번 계속해서 똑같은 문장입니다. among them, 장소에 부사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가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4번 같은 경우 in the basket, 장소가 나왔으니까 역시나 주어 동사 도치가 돼야 되는데 도치가 안 됐죠. 그래서 역시나 4번도 틀린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밑줄 긋고 올바르게 고쳐서라. little 부정어죠? 부정어는 어떻게? 의문문 만들듯이 도치해라. 그래서 he expected가 아니라 did expect, 의문문 만들듯이. 두 번째, there 장소의 부사죠? 그럼 there 보통은 비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비동사 대신에 일반 동사를 썼네요. 역시나 도치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세 번째, here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근데 지금 좀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쉬운 점. 지금까지 봤던 문제 하나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 도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배우셨나요? 지난 시간에? 앞에 장소의 부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 도치가 안 되는 경우. 또 벙어리 됐다. 벙어리 됐어. 또 벙어리 됐어. 그러시더라. 언제 도치가 안 될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을 때? 아니에요. 그건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앞에 나왔어. 하지만 그래도 도치가 안 돼요. 주어 동사 도치가 안 됩니다. 그게 언제일까? 주어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어가 대명사일 때입니다. 주어가 대명사일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대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 음식점 같은 데 갔을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이런 다음에 이제 다 음식이 나오면은 네 여기 나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Here you are 이러잖아요. Here you are잖아. You are. 됐어요? you는 대명사니까요. Here are you라고 안 그러죠. 됐어요? 이렇게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3번부터 보자면 역시나 here, comes 나왔는데 주어가 복수형이니까 come으로 바꿔줘야겠고요. 네 번째도요. hardly 부정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 형식으로 도치돼 있고 동사원형 제대로 나왔고 3인칭 단수까지 제대로 나왔습니다. 4번도 맞습니다. 5번 다운 장소에 관련된 부사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야겠죠. 단순 도치입니다. fell the monkey가 되야겠고요. 6번 보자면 not until 나왔습니다. 자, not until 뒤에 I finished my homework when I to bed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주의하시죠. 이 not until을 여러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not until이 나왔을 때 얘들아 도치를 여기를 도치시키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대로입니다. 얘는 접속사의 주어 동사예요. 됐어? 그러니까 얘는 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 뒷부분이 도치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부정어로 치기 때문에 의문문 만들듯이 가는 거야. 그래서 went I to bed가 아닙니다. did I go to bed 라는 의문문 만들듯이 이런 형태가 되야겠죠. 자, 4번도 똑같습니다. never를 앞으로 뺐고요. only를 앞으로 뺐습니다. 둘 다 부정어로 치고 의문문 만들듯이에요. 따라서 did I see 그 다음에 여기에서 did she receive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only yesterday까지네요. 여기 한 번 되죠. 됐죠? 여기서는 yesterday가 중요한 게 아니라 only가 중요한 겁니다. only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데일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그러면 그 문제풀이까지 혹시 다 끝나니 얘들아? 설명까지? 그 487까지 다 끝났어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490쪽, 491쪽을 보겠습니다. 또 올게 왔군요. 올게 왔습니다. 데일리 테스트에서 A가 나온 적이 없는 바로 그 문법. 네. 화법입니다. 화법. 자, 마지막 챕터네요. 이거 하면은 드디어 이 책이 끝나네.
보겠습니다. 화법은요, 이게 참 어려운 게 공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공식으로만 생각하면은 또 헷갈리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화법은 저는 두 개가 적절히 섞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하게 외워야 하는 표현도 있어요. 외워야 하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비율이 이해가 7의 비중이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7, 암기가 3, 이 정도의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대화법을 말하는 거죠. 대화법. 이 대화법은요, 크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직접 화법과 간접적으로 말하는 이제 간접 화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문장의 종류는요, 마침표로 끝나거나 느낌표로 끝나거나 물음표로 끝나거나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장의 세 종류 버전으로 지금 책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의 직간접 화법이고요. 두 번째 느낌표로 끝나는 직간접 화법. 세 번째가 물음표로 끝나는 직간접 화법에 대해서 지금 책에서는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화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 개념을 잠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491쪽에 있는 내용을 보자면요, 맨 위에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화법이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세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서술한 겁니다. 이게 직접 화법이에요. 그 사람이 직접 말한 듯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용구어, 코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거를 사용합니다. 간접 화법은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인데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입장 차이예요. 입장 차이. 그래서 직접 화법은 뭐라고요? 그 말하는 사람 입장. 간접 화법은 뭐라고요? 내 입장.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달자가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할 거냐 아니면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할 거냐에 따라 이 달라지는 방식이 바로 화법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법에는 일단은 전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직접 화법은 어떨까? 직접 화법은 말하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기준. 간접 화법은 어떠냐? 얘는 전달자 기준입니다.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전달자는 누구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게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달자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주어라고 생각하세요. 주어. 전달자는 주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하는 사람은요, 이 코테이션 안에 있는 주어라고 코테이션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테이션 안에 있는 거. 됐어요? 코테이션 안에 있는 내용이나 또는 대절에 있는 내용.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전환이에요. 전환. 사실 이게 화법 전환이 좀 다행인 건 뭐냐면 고등부 때는 시험에 안 나와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고등부에서 시험 나오는 건. 근데 중등부 때는 겁나 잘 나옵니다. 특히 중3 전용어법이에요. 중3 전용어법. 여러분이 지금 중3이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이 화법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서술형으로요. 서술형. 화법은 주로 2학기 때 나옵니다. 1학기 때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잘.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내지는 기말고사 때 이제 우리 중3들로 하여금 빅엿을 매기는 이제 바로 그런 이제 어법이 되는 거죠. 보통은 이 화법 전환을 학생들이 잘 못해요. 헷갈리는 요소가 많아서.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때 내는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왜냐면 2학기 기말고사는 텀도 짧고요. 실제로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그걸 알고 2학기 기말 때 많이 출제합니다. 근데 역으로 중간고사 때 내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어디 한번 엿 좀 먹어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서술형에서 많이 이제 틀려오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화법은요, 제가 뭔가를 막 설명하고 뭐하고는 저는 별로 중요하다 생각 안 해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연습을. 일단은 원리를 먼저 차근차근히 설명해 볼게요. 자, 책에 나와 있는 491쪽에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동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달동사는요, say입니다. say, 기본적으로 say. 자, say가 있고 say2가 있는데 일단 화법이라는 거는 말하다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말하다 시리즈의 일단 동사의 특성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말하다가 이제 say가 있고요, tell이 있죠. 그렇죠? speak이나 talk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걔네들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자, say와 tel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ask를 씁니다. 명령문의 경우에는 order를 쓰고요. 자, 그러면은 이 단어들의 특성을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say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패턴이 제일 많이 쓰는 게 say to 명사는 생략되는 경우도 많고요, 대절을 씁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즉 정리하자면 say는 삼형식 동사입니다. say는 삼형식에서 쓰인다는 거예요. 삼형식에서. 자, tell 같은 경우는요, tell은 일반적으로 tell,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많이 씁니다. 즉 사형식이라는 거예요. 사형식.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tell 같은 경우는 오형식으로도 많이 쓰죠. tell 목적어, 투부정사. 즉 사, 오형식 동사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ask나 order는 잠깐 집어넣어 줄게요. say와 tell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say that이라고만 나왔어요. say that. 뭐뭐라고 말한다. say say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I say blah blah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안 나와 있죠. 여기는요. 그렇죠? 말을 듣는 대상이 안 나와 있어. 그 대상이 누가 되는 거야?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건데요. 근데 얘는 대상이 안 나왔으니까 굳이 우리가 이거를 화법을 전환할 때 tell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전달 대상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say를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say to라고 나왔어. 내가 뭐뭐라고 누구누구에게 말했다야. 누구누구에게라는 전달 대상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tell이라는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감목, 직목으로. 됐나요? 이 원리만 여러분이 잘 생각하라고. 지금 책에는 단순하게 say를 say to는 tell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 원리를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say는 삼형식이니까 전달 대상이 없을 때는 그냥 say를 쓰는데 전달 대상, 즉 누구누구에게 라는 말이 나온다면 간접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사형식 동사 tell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ask의 경우를 볼게요. 만약에 물어보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의문문이 나왔어요. 만약에 I said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또는 said to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I said to. 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의문문이야. 나는 말했어. 뭐뭐니? 나는 말했어. 누구누구에게. 뭐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요. 어차피 둘 다 의문문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ask를 씁니다. 공통적으로. 근데 ask 같은 경우는요. 얘는 3, 4, 5형식으로 다 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 4형식으로만 쓰입니다. 3, 4형식. 즉 뒤에 목적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간목, 직목 나오거나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즉 3, 4형식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say만 나왔다면 전달자가 없으니까 3형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ask의 목적어 쓰면 된다고요. 그렇죠? ask에 그냥 뭐 if나 이런 거, 뭐 아니면 that이나 이런 걸로 써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달 대상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전달 대상, 간목, 직목 써주면 되는 거죠. said to로 나온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전달 대상이 자체가 얘 자체가 간접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접 목적어. say는 간접 목적어를 받을 수 없으니까 to를 썼지만 tell과 ask는 간접 목적어를 받을 수 있죠. 사형식 동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tell이나 ask의 형태에서 간접 목적어를 추가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명령문의 직간접 화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order예요. order. order뿐만 아니라 다른 동사를 쓰기도 하는데 사실 tell을 쓰기도 합니다. 이 tell 같은 경우가
tell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오형식 구조로 쓰면요 약간 명령하는 말투가 돼요. 왜냐면은 해석을 해보면 주어는 말해 얘한테 하라고 이렇게 해석되거든. 얘한테 목적어한테 투부정사라고 말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말 자체가 어때? 뭔가 좀 시킨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너 이거 해 라고 말한다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명령문의 어떤 간접화법으로도 tell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말 그대로 명령하다고, 얘는 하라고 말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하라고 명령하다가 되는 거고. 됐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어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얘가 조금 더 강압적이고 얘는 좀 더 그 약하고. 그냥 요 정도의 차이만 있다. 쓰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목적어 투부정사를 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동사를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과정이 문제인데요. 그걸 하나씩 볼게요. 2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2번. 전달문은 대절로 바꾼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코테이션으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 이 콤마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that을 써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2번은요. 자, 3번,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자, 3번.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사는요. 전달자 입장에서 바꾸는 겁니다. 전달자 입장. 됐어요? 자, 그러면은 You told me. 너가 나한테 말했어. 어제. 자, 뭐라고 말했냐? 대절 이하라고 말했는데 거기 내용을 봐봐. That I will take you to the park tomorrow.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내일 너를 공원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어제 말했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꾼 겁니까? 이거를 내가가 아니라 you, 너가로 바꿔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 윗문장을 좀 볼게요. 윗문장.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걸 좀 쓰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원문은 이거예요. You said to me. yesterday까지 쓸게요. I will take you. I will take you to the park tomorrow.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원문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환을 할 때 처음에는 이 전달 동사를 바꾸라고 했죠. 우리가 이 동사를 바꿀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요 안에 있는 문장이 평서문이냐 명령문이냐 의문문이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1순위야. 평서문이죠? 명령문 아니고요. 마침표로 끝나니까. 그래서 일단은 say 또는 tell로 바꿔야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say to me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tell로 바꾸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you told me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You told me. 됐어요? 자, 그 다음에 yesterday는 잠깐 건너뛸게요. 잠깐 건너뛰고 우리가 get을 쓰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칭대명사를 잘 봐야 되는데 이 I와 U를 보세요. 여기서의 I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me예요? 이 me랑 I가 동일 인물입니까? 이 I는 누구랑 동일 인물이죠? U랑 동일 인물이에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화법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me와 I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이 얘기를 누가 말한 거야? 너가 말한 거잖아. 너가 말한 거잖아. 그럼 이 코테이션은 뭡니까? 말하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얘 you가 기준이라고.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성은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성은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뭐라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성은이가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럼 여기서 나는 성은이라고. 즉 you가 되는 거라고. you. 됐어요? 그럼 여기서의 you는 뭐야? 성은이가 쌤한테 말한 거니까 여기서의 you는 me가 되는 거죠. 거꾸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화법에서는 이거를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각각의 말하는 I 또는 you, 이 인칭대명사가 누굴 가리키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절에 있는 내용을 바꿀 때 이 I를 어떻게 바꿔야 돼? 다시 이 사람의 버전을 이 사람의 기준으로 말해야 되니까 너가 나를 데리고 갈 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you 시제 부분 잠깐 건너뛸게요. you 그리고 뒷부분은 오히려 me가 돼야겠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지금 이거? 누구 입장에서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이 코테이션 안에 있는 것도 역시나 U의 입장이에요. 주어 입장이야. 대절에 있는 내용도 U의 입장이야. 똑같아. 그럼 당연히 대절에 이 코테이션 안에 있는 주어와 이 문장의 주어가 동일해야겠죠. 너는 누구야? 나야. 나는 누구야? 너고요. 됐어? 근데